예, 안녕하세요. 아시아경제 경제전문방송 AK라디오입니다. 저는 필수경제를 진행하는 경제금융 에디터 김필수입니다. 오늘은 조영주 세종중부취재본부장 모시고 요즘 핫한 시니어 레지던스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조 본부장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조영주입니다. 네네네. 지난달에 정부가 시니어 레지던스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더라고요. 네. 네. 아시아경제도 최근에 그 시니어 레지던스 관련해서 대형 기획물을 내보냈는데 여러 곳에서 반응이 되게 좋았거든요. 네, 네네. 그렇죠. 네. 고령 인구가 늘어나면서 아마 사회적 관심도 많아진 것 같은데 우선 저희가 오늘 얘기하려는 시니어 레지던스가 뭔지 설명 좀 해주시고 시작하시죠. 네. 네. 시니어 레지던스라는 말이 생소한 우리 청취자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렇죠. 예. 말 그대로 풀이를 하면 노인 주거 시설이라고 해야겠습니다. 네네. 청취자분들은 그럼 실버타운이랑 같은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실 텐데요. 예, 그럴 것 네. 같습니다. 네. 예, 맞습니다. 실버타운도 시니어 레지던스에 포함이 되는 개념입니다. 네. 그 시니어 레지던스라는 개념에는 실버타운이라고 불리는 노인 복지주택이 포함이 되고요. 네. 그리고 중산층 고령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네. 민간 임대 주택이죠. 실버스테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고령자 복지주택, 다른 말로 공공임대주택이라고 하는 네네. 이런 것들도 모두 포함이 됩니다. 네네. 조금 더 넓게 보면 요양병원이라든지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까지 아우르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네. 그럼 시니어 레지던스가 제일 광의의 개념이고 그 밑에 노인 복지주택, 실버스테이, 고령자 복지주택 이렇게 나눠지는 네. 거군요. 예. 네, 그렇습니다. 네네네.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노인을 위한 주거 형태 서비스 이걸 전부 다 합쳐서 시니어 레지던스라고 부르는 거죠? 네, 그렇죠. 우리 사회가 내년이면 초고령 사회로 접어든다는 뉴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네네. 초고령 사회라는 것은 유엔이 정한 건데요.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 이상을 차지할 때 이렇게 부르는 거거든요. 네네네. 그리고 조금 더 길게 보면 2070년이면 한국 인구의 절반, 2명 중 1명이 65세 이상 고령자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렇죠. 이런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면 노인에게 특화된 주거시설들이 필요한데 이런 시설과 서비스 모두 포함해서 이런 개념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네. 예, 그러면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시죠. 지금 방금 말씀하신 실버타운, 실버스테이, 고령자 복지주택 등등 이런 것들이 비슷비슷해 보이는데 좀 구체적으로 한번 구분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먼저 실버타운에 대해 설명을 드려볼까요? 네네네, 그러시죠. 네, 실버타운은 민간이 공급하는 노인 복지주택을 말하는 건데요. 네. 서울 근교에도 이미 민간 건설업체가 지은 실버타운이 제법 있습니다. 네네. 지난해까지 실버타운은 9,006세대가 공급이 되었고요. 네. 이 가운데 주식회사 형태로 되어 있는 게 47.5%, 네. 그리고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곳이 22.5%라고 합니다. 네네. 이 실버타운은 비용이 좀 세죠? 네, 네네. 그렇죠. 실버타운에 들어가려면 일단 보증금을 내야 되는데 네네. 2억 원에서 한 10억 원 정도 낸다고 하고요. 네. 그리고 이와 별도로 매달 임대료로 어떤 실버타운은 관리비라는 또 네. 용어를 쓰기도 합니다. 예. 230만 원에서 460만 원 정도를 내는 것으로 파기되고 있습니다. 만만치 않네요. 예. 네, 월세 치고는 꽤 비싸서 좀 네.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네. 다만 이 임대료에는 청소라든지 식사 같은 가사 서비스 이용료가 포함이 됩니다. 네네. 그리고 건강 서비스나 여가 서비스도 제공이 되는 곳들이 많습니다. 예. 조 본부장이 한번 가봤다고요? 네, 네네. 제가 몇 년 전이긴 한데 서울 네. 시내에 있는 고급 실버타운을 가본 적이 있습니다. 네네. 청취자 여러분들 중에서도 아시는 분들이 꽤 있으실 텐데요. 건대 입구역 근처에 있는 곳이어서 이미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네, 여긴 되게 유명한 데죠. 예. 그곳에는 뭐 식사라든지 청소까지 원할 때 언제든지 받을 수 있고요. 네. 그리고 각종 동호회 같은 것들이 많이 활성화가 돼 있어서 그 안에서 커뮤니티를 또 누릴 수도 있습니다. 네네. 이런 곳들은 그야말로 하이엔드급이라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게 뭐 수요층이 조금 한정돼 있을 것 같긴 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럼 조금 더 대중적인 그 실버스테이 고령자 복지주택 요것도 좀 설명해 주시죠. 네, 가장 우리가 주목해야 될 주거 형태이기도 한데 실버스테이라는 것을 올해 도입을 했거든요. 네네. 실버스테이는 중산층 고령 가구를 위한 임대인데 민간 네. 임대주택입니다. 네네. 다만 이제 민간 임대이긴 합니다만 공공 지원을 나라로부터 받을 경우에는 임대료를 시세의 95% 이하로 맞춰야 하고요. 네네. 건강 관리와 식사 서비스 같은 것들을 기본적으로 제공해 줘야 됩니다. 네네. 그 외에 이제 입주민들이 원하는 다른 서비스는 선택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또 해야 되고요. 예. 예. 그리고 또 고령자 복지주택이라는 것은 저소득층을 위한 것인데, 네네네. 지금까지 한 3,956세대, 4,000세대 가까이가 공급이 됐고요. 네. 보증금은 아주 쌉니다. 200만 원에서 350만 원. 월 임대료는 4만 원에서 7만 원 정도만 내면 네. 운동 여가 시설, 식사 서비스, 보건 서비스 등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다소 복지 혜택이 많이 들어가 있는 개념입니다. 그렇군요. 이게 뭐 소득별로 좀 이렇게 세 단계 정도로 나눠져 있는 거로 볼 수도 있겠네요. 예, 향후에 본인의 그 경제적 능력에 따라서 들어갈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렇군요. 뭐 일반 사람들은 그냥 시니어 레지던스 하면 한 가지 정도만 생각하는데 이렇게 세 가지 정도가 있다는 거를 네.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아직까지는 뭐 실버타운이 지금 인기라고는 하지만 사람들이 나이 들면 당연히 실버타운에 가야 된다 이런 분위기는 아닌 것 같거든요. 오히려 네, 그렇죠. 예, 뭐 외곽에 있기 때문에 교통도 불편하고 병원도 멀고 그래서 안 갈라는 그런 얘기도 있는데 어떤가요? 네. 네. 시니어 레지던스가 도심에는 많이 없고 도시 외곽에 많이 있는데 실제 어르신들 필요로 하는 인프라는 멀다 보니까 제대로 이렇게 제공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죠. 예. 당장 병원에 가기가 힘들고요. 병원도 여러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흔히 갖고 있는 만성 질환을 관리하기 위해서 작은 병원에 주기적으로 다녀야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다른 중증 질환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종종 대학병원 같은 종합병원을 다녀야 해서 이런 병원들이 너무 멀면 아무래도 끌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겠죠. 예. 네, 그리고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도 응급실이 얼마나 가까이 있느냐에 따라 좀 더 실버타운으로서의 자격이 더 입지가 더 좋아진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겠죠. 뭐 내부에 의료 시설 갖춘 데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여하튼 비상시나 이제 긴급할 때는 주변에 큰 병원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래도 접근성이 좀 떨어지니까 이런 문제들이 있군요. 또 또 가족들 입장에서 보면은 자주 찾아뵙기도 해야 되는데 그것도 멀으면 또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 서울 시내에 있으면 아무래도 서울에서 계속 생활했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분가한 자식들도 서울에 있고 하면 자주 왕래를 할 수 있겠죠. 근데 거리가 멀어질수록 이런 것들은 점점 힘들어집니다. 네. 그리고 본인이 살아온 지역에서 만나온 친구나 지인들도 근거리에 있어야지 자주 만날 수 있을 텐데 이런 이유들 때문에 나이가 들수록 도심과 가까운 곳에 살고 싶어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뭐 다 좋은 건 아니군요. 예. 예. 그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러면 건설업체들이 좀 더 도심에 시니어 레지던스를 많이 지으면 되지 않나요? 네. 뭐 현실적인 어려움들이 좀 있습니다. 네네. 모두 다 아시겠지만 네. 서울이라든지 부산이라든지 이런 대도시 땅값이 비싸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부지를 확보하는 그 자체가 아주 큰 어려움으로 꼽힙니다. 네. 그리고 외곽에 이렇게 토지를 사거나 할 경우에는 은행 같은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기도 어렵다고 하고요. 네. 노인복지주택이라는 이유 때문에 대출이 거절되는 사례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네. 네, 은행 입장에서는 보면 아파트 같은 매매나 양도가 잘 되는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고 싶을 텐데 네네. 비영리 사회복지법인의 경우에는 실버타운을 매매하거나 양도하는 등의 재산 처분에 제약이 있다는 이유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또 다른 제약점들도 많다면서요. 네, 지금 현행 노인복지법에서는 토지와 건물을 모두 소유한 경우에만 실버타운을 설립해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정해놨거든요. 초기 비용이 많이 들겠네요. 예.
네, 예. 실버타운을 운영하려면 토지도 있어야 되고 확보해야 되고 건물도 지어야 되니까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렇군요. 돈도 많이 든다는 네네. 말이기도 합니다. 네. 실버타운을 공급하는 사업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같이 토지를 매입을 하고 시설을 건축해서 직접 서비스까지 하려면은 네. 모든 걸 다 책임져야 되는데 초기 투자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 그래서 공급을 늘리기 힘들다라고 네네. 지적을 하는 것이죠. 네. 이런 이유 때문에 대부분 뭐 하나의 사업자가 실버타운 하나만 운영하고 해외와는 좀 다르게 해외는 프랜차이즈 운영 사업자들이 많은데 네. 한국에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합니다. 예, 말씀하시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실버타운은 입주자와 임대 계약 방식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있는데 네네. 이러다 보니까 사업자가 자금을 회수하는데 시간이 좀 길어지지 않습니까? 계속 그렇겠죠. 임대 형태로 해야 되니까. 네네. 그래서 실버타운을 잘 짓지 않으려고 하는 것도 문제라는 이야기가 있고요. 네네. 과거에는 분양형 실버타운을 허용을 했었는데 네. 분양 이후에 서비스가 갑자기 나빠진다든지 부실해지는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2015년에는 분양형 실버타운을 폐지를 했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정부는 다시 올해 3월에 인구 감소 지역 89개가 있는데 네네. 이 지역에서는 분양형을 도입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결정을 해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뭔가 정부에서 인센티브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아까 토지 건물 다 소유해야 할 경우면 할 수 있다든지 이것도 좀 풀어줘야 될 규제 같고 그리고 분양형 실버타운 허용 이것도 풀어줘. 이거 제가 알기로는 요전 발표 때 들어 있었던 것 같은데 그건 좀 뒤에 다시 얘기를 하시고 지금까지는 저희가 이제 공급자 측에서 좀 문제점을 알아봤는데 그 이용자 측에서 또 문제점도 있지 않을까요? 네. 네네. 우리가 그 실버타운이 아직 그렇게 많이 지어지지는 않아서 실버타운 뭐 이렇게 분양 광고도 많이 보셨을 거고 주변에서 얘기도 많이 들었지만 실제로 어떤 시설이 갖춰져 있는지 어떻게 하면 들어가서 살 수 있는지 잘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네. 실버타운을 이용하려고 해도 정보가 부족하다는 뭐 그런 의미입니다. 네네네. 실버타운이 어떤 시설을 갖추고 있는지 또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정보를 구하기 어렵다는 것인데 네네. 이런 문제점들은 좀 불편한 상황입니다. 그 나중에 아까 앞에도 잠깐 말씀하셨는데 유동화가 어려운 단점도 있잖아요. 네, 그렇죠. 분양형 실버타운이 지금 만약에 앞으로 많이 지어진다고 하더라도 실버타운을 큰 돈을 들여서 분양을 받는 게 좀 사실 좀 망설여질 수밖에 없거든요. 네네네. 예,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을 중심으로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데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를 산다고 가정을 하면 이걸 한 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유동화시키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팔고 다른 집으로 이사를 하고 또 아니면 주택연금으로 돌려서 연금으로 받는다든지 이런 다양한 고민들을 하실 텐데 지금 우리 한국의 65세 이상의 자산 구성을 보면 81.3%가 부동산으로 가지고 있고요. 그렇죠. 금융 자산은 15.9%밖에 되지 않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집을 팔아서 유동화를 시켜야 되는데 좀 두려워하는 게 사실이죠. 실버타운에 들어가려면 아무래도 집을 팔아서 거기 사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 그리고 나는 여전히 같은 동네에 계속 살고 싶다 이런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그리고 또 퇴직을 하고 나이가 들수록 매달 소득이 따박따박 이렇게 나오면 되는데 대부분 그러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버타운에 들어가서 서비스를 받으려면 일반 주택에 사는 것보다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매달 돈을 내야 되는데 이런 부담들도 좀 있는 게 사실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연금을 이렇게 매달 400만 원, 500만 원씩 계속 받게 된다면 그래도 좀 다행이겠지만 우리나라의 연금 소득 대체율을 보면 아주 낮은 상황이거든요. 한국의 연금 소득 대체율이 31% 정도인데 이게 OECD 평균이 52%에 가까우니까 아직 20%포인트 정도 낮은 상황이고 노인 빈곤 문제도 여전히 우리 사회의 고민거리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예, 저는 아까 나중에 실버타운을 분양받게 되면 그걸 다시 유동화하는 게 어렵다 이걸 말씀드린 건데 지금 조 분야께서는 이걸 구할 때 기존 집 유동화가 어려운 점이 있다 이걸 말씀해 주셨네요. 만약에
제가 A라는 분이 네. 아파트를 5채를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한 채를 팔아서 실버타운을 하나 입주를 하면 큰 문제가 안 되겠지만 그렇죠. 대부분 한 채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걸 그렇죠. 갈아타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예. 그리고 실버타운이 앞으로 이 산업이 초기다 보니까 네. 투자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또 나중에 어떻게 유동을 시킬 건지의 문제도 발생할 수 있겠지만 네네. 아직 그까지 고민하기에는 그에 앞선 문제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문제점이 하나둘이 아닌데 앞에서도 잠깐 얘기했지만 정부가 어떤 인센티브, 제도 개선 방안을 내놓아야 할 것 같은데 나온 게 있죠? 네. 네네. 아까 말씀하신 사업자 측면에서 먼저 좀 보겠습니다. 네네. 토지를 소유하고 건물도 소유해야 된다고 했는데 토지나 건물을 소유하지 않더라도 사용권만 가지고 있으면 실버타운을 세우고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굳히기로 했습니다. 네네.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서비스만을 제공하는 전문 사업자를 육성하고요. 이를 위한 또 지원 근거라든지 사업자 요건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그렇죠. 예. 앞서 좀 우리보다 고령화 사회가 먼저 진행된 일본의 사례를 하나를 보면요. 네네. 일본에는 손포케어라는 실버타운 사업자가 있습니다. 네네. 일본 내에서만 28,500개의 시니어 레지던스가 이런 것들을 이제 손포케어라는 사업자가 공급을 하고 있고, 네. 이 가운데 90% 정도는 토지나 건물 사용권만 이제 가지고서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우리 정부가 일본의 사례를 이번에 벤치마킹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걸 잘 좀 벤치마킹을 해야 되겠네요. 이게 또 사용권만 갖고 사업을 허가해 주면 우후죽순처럼 남발하고 관리가 안 될 문제점도 있을 테니까 그런 요건은 좀 마련하고 실행을 해야 되겠네요. 네, 그렇죠. 예. 그리고 아까 앞에 얘기했던 분양형 실버타운도 도입되는 거죠? 네. 새롭게 도입이 되는 이 분양형 실버타운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인구 감소 지역에만 분양형이 가능해지는 건데요. 네네. 일정 비율 이상의 임대형을 의무적으로 좀 포함을 시켜야 됩니다. 아파트랑 비슷하네요. 투기가 또 발생할 수 있으니까 네네. 투기 수요를 또 이를 막고 또 불법 전용 같은 또 사례를 막기 위해서 일반 주택하고 똑같은 건축 인허가와 관리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허들을 좀 높이는 거네요, 그렇죠? 네. 네네네. 실버타운의 서비스 품질 관리 체계도 좀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예, 표준 계약서도 만들어야 되고 관리비 공개라든지 관리회사 교체하는 근거가 되는 규정, 그리고 서비스 관련 계약 위반했을 때 시정 조치를 어떻게 할지, 분쟁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조정할지와 같은 제도들을 앞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 용적률하고 부지 확보 이런 거 관련해서도 좀 더 구체적인 유인책이 있나요? 네. 아직 숫자로는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 시니어 레지던스를 짓겠다고 하면 용적률을 일단 완화해주는 방향으로 방향을 정했고요. 유휴 시설이라든지 국유지를 이제 활용하는 경우에 부지를 또 정부가 우선해서 먼저 확보해 주기로 했습니다. 여기서 또 일본 사례를 한번 볼까요? 네, 일본 야마구치현에 한 호텔이 있었는데 코로나19로 관광객이 많이 줄면서 호텔이 도산을 해버렸거든요. 이 호텔을 고령자를 위한 주거, 레크레이션 공간을 갖춘 커뮤니티 시설로 전환한 사례가 있습니다. 호텔에 있던 식당, 그리고 피트니스나 온천, 객실 이런 것들을 리모델링을 해서 고령자를 위한 시설로 조성을 했습니다. 우리 정부도 대학이라든지 폐교 그리고 이렇게 비어있는 숙박시설, 오피스텔 같은 도심 내에 있는 유휴시설 이런 것들을 잘 활용을 해서 어떻게 쓸지에 대한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부대가 이전에 했을 때 발생하는 부지라든지 오래된 노후 공공청사 등도 이렇게 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 밖에 민간 사업자가 자금 조달을 받을 수 있도록 각종 지원책도 마련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군요. 예. 이게 앞에서도 잠깐 얘기했었는데 좀 합리적인 금액으로 여러 사람들이 이용하려고 하면 아까 중간쯤에 있는 실버스테이 그리고 저소득층 대상으로 한 고령자 복지주택 이런 것도 많아져야 될 것 같은데 이거 관련된 것도 얘기가 좀 있나요? 네. 지금까지 말씀드린 실버타운은 아무래도 노후 준비가 잘 된 자산가들이나 연금을 많이 받고 있는 연금부자
네. 이런 분들이 이용하기에 적합한 시설 같고요. 네네. 노후에 월 소득이 500만 원만 돼도 꽤 괜찮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 네. 이 정도 수익으로는 도심에 위치한 실버타운에 살기가 쉽지 않잖아요. 네, 그렇군요. 예. 그래서 이제 제가 방금 말씀드린 실버스테이 이런 데 관심이 많이 가는 거죠. 네, 네. 이게 중산층이 아무래도 합리적인 금액으로 이용을 할 수 있기 때문일 텐데 네. 올해 하반기에 시범 사업을 실시해서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실버스테이를 늘려나가겠다 이런 발표를 한 상황이고요. 네. 부시는 수도권에 소재한 의료나 복지시설과 인접한 공공 네네. 택지를 활용할 계획인데 아직 네.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이다라고는 발표를 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아, 그렇군요. 예. 60세 이상 유주택 고령자, 내가 주택을 한두 채 가지고 있는 고령자도 입주할 수 있도록 입주 대상 범위를 좀 넓혀가기로 했고요. 네. 지금은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은 무주택자만 입주할 수 있던 것인데 많이 변화를 지켜주는 겁니다. 단지 내에 또 고령자 외에 또 다양한 세대가 함께 거주할 수 있도록 일반형 주택을 혼합해서 거론설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네네. 네, 그리고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고령자 복지주택은 올해 사업자를 먼저 선정을 하고 연간 3,000호를 공급하겠다 이런 게 정부의 목표인데 네. 3,000호를 보면 비수도권의 1,000호, 수도권 도심 지역의 1,000호, 또 그 밖의 지역의 맵 임대를 통해서 1,000호, 이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네. LH의 단지를 우선 선정을 해서 리모델링을 하고 이제 공급을 하겠다 이런 구상을 내놨습니다. 아, 그렇군요. 정부도 다양하게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잘 좀 추진이 됐으면 좋겠네요. 네. 네. 요건 좀 다른 얘기인데 미리 걱정하는 걸 수도 있지만 이렇게 시니어 레지던스들이 많이 생기면서 그런 베이비 부모들이 그런 쪽으로 빠져나가게 되면 기존 아파트나 빌라, 기존 부동산은 좀 비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예, 부동산 경기에 영향이 있지는 않을까요? 네. 지금 시니어 레지던스가 아주 많이 확대가 된다고 하면 네. 기존 부동산 시장의 지형을 좀 바꿀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네. 아파트 값이 지금도 서울 수도권과 그 외 지방 지역 그 양극화 자체가 아주 급속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모습이어서 좀 심각하죠. 예. 네, 그리고 정부가 최근에 또 그린벨트를 풀어서라도 수도권에 아파트를 더 짓겠다 하는 공급 대책도 내놨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앞으로 속도를 좀 지켜봐야 하겠지만 네. 새로운 시니어 레지던스까지 공급이 되기 시작하면 네. 부동산 시장 변화는 불가피할 수 있다라고 그러고 제가 방송 모두에 2070년이 되면 인구 절반이 65세 이상 고령층이 차지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인구의 큰 흐름의 변화를 보면 어쩔 수 없는 방향이긴 합니다만 앞으로 저출생 고령화로 기존 주택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줄고 하면 지금 갖고 있는 문제점들이 아주 가속화돼서 사회적으로 더 큰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겠네요. 그래서 정부가 주택 수급 계획을 아주 중장기적으로 좀 짤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이를 기반으로 해서 시니어 레지던스를 어느 정도 속도로 수요를 고려해서 좀 추진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예. 기존 부동산까지 고려해서 큰 그림을 그려야 되겠네요, 정부에서. 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조문정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생 많으셨습니다. 어렴풋이 저희가 알고 있던 시니어 레지던스 개념이 조금 정리가 된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에게도 알찬 정보가 됐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